자, 이제는 저희가 기본 로그인을, 그러니까 시큐리티가 생성해 놓은 패스워드를 가지고 유저를 가지고 계속해서 만들었잖아요. 물론 저번에 기억나실 거예요. 테스트를 위해서 시큐리티 유저와 시큐리티 패스워드를 뭐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에 설정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근데 저희가 좀 바꿔줄 겁니다. 저희가 요청이 들어가면은 어디로 들어가요? 멤버 컨트롤러에 여기 로그인이라는 곳으로 들어갈 거예요. 여기죠? 로그인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그래서 얘가 처리를 할 건데 그 처리가 어떻게 된다? 여기에 시큐리티 컨피그에 보시면 이렇게 전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페이지는 로그인 폼으로 이동하도록 저희가 사용자 페이지를 만들어 줬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서브밋을 하시게 되면 로그인.2로 가고요. 그 로그인.2가 얘입니다. 그 다음에 화면에 있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렇게 받았던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유저 디테일 서비스를 돌려줘야 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야 될 거는 로드 유저 바이 유저 네임 패스워드 같은 그놈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만들어 줄게요. 컴포넌트로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유저 서비스에다가 만들죠 뭐. 자, 여기다가 유저 서비스 쪽에 들어가셔서 여기요 com.min.edu의 서비스 쪽에다 만들게요. 물론 때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요거는 나중에고요. 나중에 아니 지금이요. 프로젝트에 작성을 하실 거면 시큐리티에 관련된 것들은 시큐리티 패키지에 적어주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캡처 뜨기가 좋아요. 그래서 딱 뜨고 요 클래스는 뭐, 요 클래스 요 설명하기가 되게 좋거든요. 그 다음에 필요한 소스 조금만 적어가지고 이렇게 허용해줬다라고 적어주면 되니까 그것만. 그건 도시 그릴 때 다시 한번 저한테 그리신 다음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한테 요청해 주시면 같이 합시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전 서비스에다 만들게요. 자, 오른쪽 버튼 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클래스 만들어 주시고요. 이름은 로그인 서비스라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유저 디테일 서비스를 임플리먼트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뭐가 된다? 아, 내가 스프링에서 기본으로 제공해주는 애를 사용하지 않고 이제 내 입맛대로 바꿔서 DB로 가서 뭐 갖고 와라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마바티스에 만들어 놓은 게 뭐예요? 아까 전에 아이디만으로, 그러니까 유저 네임만으로 조회되는 애를 만들었죠. 그걸 갖고 와야 패스워드를 비교할 수 있을 겁니다. 됐죠? 이렇게 만들어 준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붙이시면 됩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피니시 만들어 주시고요. 요번에는 까먹지 말고 컴포넌트부터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쯤에 미안해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쯤에처럼 사용자를 조회해야 되니까 골뱅이 오토와이어드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가 서비스 쪽에 보시면은요, 여기에 그 서비스 쪽에 보시면 저희가 여기 사용자 정보를 갖고 오는 아이디를 통해서 갖고 오는 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실행시켜줘서 일단 정보를 갖고 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오토와이어드 하신 다음에 프라이베이트 그 다음에 I 유저 인포 서비스라는 걸 실행시켜 주시고 서비스라고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작업이겠죠. 자, 여기서도 좀 설명드릴 게 좀 많습니다. 일단은 정보를 갖고 올게요. 유저 VO 객체로 저희는 유저 인포 VO 객체로 갖고 오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얘를 똑같이 소문자로 그냥 명령법 작성하고요. 서비스 점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get 유저 인포 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유저 네임이겠죠? 됐죠? 요게 누구다? 얘요. 요요. 얘가 얘예요. 그러니까 화면에서 만약에 유저네임을 사용하지 않고 지금 설계가 되어 있다면 여기서만 바꿔주시면 얘가 여기로 전달이 됩니다. 아시겠죠? 요것만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작성하시는 데는 어렵진 않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보여드리고 싶은 건 당연히 뭐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 많지만 스트링 어스라고 하는 어레이를 하나 만들게요. 자, 해주시고 여기다가 제이슨 형태가 아니라 어레이 형태로 이렇게 하신 다음에 롤 언더바 유저라고 하는 애와 컴마 그 다음에 롤 언더바 어드민이라고 하는 애를 하나 선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왜 말씀드렸는지 요거 적어 드릴게요. 원래 이름이 뭐냐면 롤 언더바 유저예요. 그래서 책에 보시거나 인터넷에 보시면 어스를 롤 언더바 유저 그 다음에 롤 언더바 어드민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디폴트 값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야? 지금 어드민과 유저로, 어드민하고 유저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걸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사용하는 대로 사용해야 되겠죠. 그것만 설정하는 것만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if 만약에 첫 번째는 뭐예요? 유저 if가 없을 때겠죠. 여러분들이 사용하셨던 유저 if VO가 낫는 너일 때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동작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조회된 회원이 있어야 됩니다. 조회된 회원이 있을 경우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닌 경우는 어떻게 하면 돼요? throw 예외로 처리해 줍니다. throw new 하신 다음에 유저 네임 모시기가 있어요. 유저 네임 not found exception 요거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조회된 회원이 없습니다. 되셨고,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리턴을 위로 올려줍니다. 이렇게요. 왜냐면 있을 때만 처리되는 거잖아. 없으면 예외 들어가니까 예외로 그냥 띵 처리되고 끝날 거잖아. 그럼 멈춰버리고 저쪽에다 예외를 값을 던져버릴 거잖아. 우린 성공했을 때만 뭘만 담으면 빌드 하겠죠. 뭘로? 유저 디테일. 됐죠? 네,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리턴 하시고 여기다가 필요한 i는 뭐다? 유저다. 여기요. 자, 됐고요. 자, 여기서의 유저는 유저 디테일의 유저입니다. 여기요. 얘죠? 아이고 미안합니다. 유저. 여기에 여기 유저 디테일스의 유저입니다. 요게 그림 그려드렸던 UI입니다. 여기요. UI입니다. 아시겠죠? 핵심 객체. 여기에 모든 애들이 다 담겨 있어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또 해봅시다. 자, 여기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유저, 그 다음에 빌더. 여러분들 알고는 빌더 패턴이고요. 자, 점 유저네임을 전달해주면 되고요. 얘는 유저네임입니다. 어디 들어가 있어요? 유저 인포에 get name이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되셨죠? 엔터 치시고,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get id죠. 이렇게 get id를 고유값으로 사용합니다. 네, 여기고요. 네. 뭐 상관없어. 그냥 해. 자,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점 하신 다음에 패스워드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다시 유저 인포에 점 get 패스워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패스워드 처리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입니다. 롤스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대문자냐? 유저 롤스. 유저 인포에 자동 완성한대. 야, 정신 차려. 그 다음에 get us 되셨죠? 얘는 뭐예요? 유저 여기요. 대문자죠? 유저나 어드민이죠. 로 접두사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 사용 가능합니다. 때 사용 가능. 만약에 여러가지 형태를 갖고 싶다면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점 하신 다음에 어슬리지드 사용하시고요. 어슬리지드 사용하시고 여기다가 여러 개 넣을 거니까 어슬리지드 유틸에서 만들어 주셔야 되니까 이렇게 뭐 유틸이 있을 텐데 어슬리지드인데 어덴티 뭐 있더라? 어슬리지드였잖아. 어슬리트 유틸스에 그 다음에 점 크리에이트 어슬리 리스트 하신 다음에 어레이스 to 스트링을 통해서 지금 있었던 어스를 넣어주시면 권한이 되고요. 되셨죠? 자, 요거에 대한 얘기는 뭐냐면요. 요거 마지막 거 주석질 하세요. 얘는 뭐냐면요. 이렇게 롤이라고 되는 애가 접두사가 있어야 되고 롤 언더바라는 접두사가 포함되어 있고 리스트 형태입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리스트를 물론 안 쓰셔도 됩니다. 그냥 넣으셔도 되는데 만약에 지금처럼 롤이라고 하는 애가 정해져 있고 저렇게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시면 얘를 사용하셔야 되고요. 아니다, 나는 내가 사용자도 사용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나중에 저쪽에 컴피그에서 어드민, 요게 유저, 대문자 유저다라고 밀려가 대문자 어드민이다 이렇게 봐야 되잖아. 그 구분 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어드민 유저 아니어도 됩니다. 뭐 시스템 여러분들 쓰시고 싶은 대로 쓰시면 돼요. 그 대신 담을 때 요거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되셨고요. 자, 그 다음에 끝나게 되면은 점 빌드 해주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저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저희는 네임을 담았잖아요. 네임을 담았는데 아이디 담고 싶으면 아이디를 담으시면 아이디가 담겨요. 아까 전에 유저라는 객체가 있었잖아요. 여기에 값는 값을 얘기하는데 3개밖에 안 담겨요. 지금은 뭐밖에 안 담겨요? 네임하고 패스워드랑 권한이 담긴단 말이에요. 이걸 들고 다니면서 너 유저니? 너 어디니? 이걸 계속 판단할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여기다가 내가 네임을 사용하지 않고 아이디 값을 계속 들고 다니고 싶다고 하시면 저를 get 바꿔주시면 아이디, 패스워드, 그 다음에 권한을 들고 다니는 거고요. get 네임을 하시게 되면 네임, 패스워드, 권한을 들고 다니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걸 오버라이드해서 저기다 권한을 더 담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다가 네임도 담고 주소도 담고 이것저것 담을 수 있는 게 쟤를 오버라이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얘기고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줬고요. 저장 누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좀 정리해 드려야 되겠죠? 자, 여기 들어가셔서 여기다가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좀 걸려도 이건 정리해 드릴게요. 프로젝트는 저희가 요 프로젝트에 방금 전에 보셨던 요 컴포넌트고요. 유저 로그인 컴포넌트고요. 되셨죠? 자, 일단은 저희 거의 DB는 어떻게 들어가 있어요? 어드민, 유저라고 들어가 있죠. 롤 언더바가 아니에요. 말씀드렸죠. 그래서 뭘 사용했던 거면 롤을 사용한 겁니다. 자, 볼게요. 2개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크잖아. 한 번에 안 보이잖아. 이 정도면 되겠죠? 그냥 넓게 하자. 많이 적으면 되지 뭐.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첫 번째는 롤에 관련된 롤스. 네, 롤스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얘요. 요거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좋습니다. 첫 번째 얘는 자, 문자열의 형태겠죠. 문자열 형태? 그래, 문자열이다. 문자열 형태의 역할 이름이고요. 나중에 역할은 컴피그에다 작업을 할 거고요. 역할 이름이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죠. ex 롤 언더바 뭐 유저 이런 애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얘는 그랜티드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요. 이거 왜 그때 글자 키가 안 맞냐? 자, 그랜티드 리티일 거예요. 어슬리티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객체 문자열 뿐만 아니라 권한에 대한 추가 정보 설정도 가능합니다. 추가 정보도 포함합니다. 자, 얘는 롤 언더바 요거요. 접두사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유저 쓰시면 자동으로 롤 언더바가 붙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어드민으로 돼 있잖아. 그러니까 뭐야? 그냥 롤이 붙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롤로 만들었어. 그죠? 그래도 상관없어. 어차피 그냥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자, 됐고요. 자, 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객체일 거예요. 좀 이따가 나중에 찾아볼게요. 자, 그랜티드인데. 그랜티드 어슬리티 객체에 get 요거요. 이게 되게 힘드네. 어슬리티를 통해서 접근하게 됩니다. 자, 얘는 주로 역할 기반의 접근 제어를 할 때 사용하게 되고요.
얘는 역할 이외의 추가 권한을 지정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내가 권한이 여러 개 할 때는 쟤로 사용하셔야 되고요. 권한이 한 개씩 있을 때는 얘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사용하셨던 거 적어드리면 return이었고요. 그 다음에 유저 디테일 거죠. 그 다음에 빌더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점 유저 네임에 뭐 네임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점 그 다음에 패스워드에 뭐 패스워드 적어주겠죠? 네, 이렇게 적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지금 롤스라고 적었고요. 저는 요거 사용하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유저라고 만약 담겼다면 얘가 무슨 얘기냐? 자동으로 롤 유저로 롤 언더바 유저가 됩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얘가 됨. 그렇다면 그건 뭐예요? 반드시 db의 us 값이 값에 롤 언더바 접두사가 사가 없어야 됩니다. 요거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빌드고요. 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 회사에서 만들거나 이런 프로젝트에 롤 언더바가 들어가 있어. 그럼 얘를 사용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시죠? 네, 그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뭐 쉬우니까 기억이 안 나. 사실은 쉽다고요. 요거 갖고 와야겠죠. 기억이 안 나서 갖고 올게요. 요렇게 되어 있는 형태가 될 겁니다. 나머지는 뭐 다 똑같고요. 됐죠? 아니다. 적어드릴게요. 내가 그죠? 시간이 없다고 해도 이건 해드릴게요. 자, 아까쯤에 똑같고요. 여기까지는 다 똑같을 거고요. 여기까지는 똑같고요. 요거는 빨간색으로 좀 칠해놓을까요? 요거 봐야 되니까. 자, 여기까지는 똑같고, 자, 그 다음에 아까쯤에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들어갔을 때 이렇게 될 거예요. 이 이름도 바꿔봅시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여기다가 아까쯤 했던 것처럼 arrays 하신 다음에 arrays 맞죠? as list 해주신 다음에 자, 여기에 들어가 있는 값이 어떻게 들어가 있냐면요. 원래 여기다가 해드릴게요. 여기에 new 그 다음에 simple granted 그 다음에 auth 그 다음에 이렇게 롤 언더바 유저라고 들어가 있게 됩니다. 되셨죠? 만약에 두 개가 들어가 있다면, 권한이 두 개라면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new 똑같이 simple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admin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겠죠. 자, 근데 이렇게 쓰시면 너무 힘들잖아. DB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넣기 너무 힘들잖아. 어떻게 객체를 DB에다 넣기 힘들잖아. 그리고 뭐만 넣어요, 여러분들은? 요거 두 개만 이렇게 넣겠죠. 그죠? 근데 걔가 뭐여야 된다고? 어레이 형태여야 된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DB에 us 값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롤 언더바 유저 그 다음에 컴마 그 다음에 롤 언더바 뭐 시스템 뭐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해보세요. 그 다음에 롤 언더바 인사관리 HR 뭐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권한이 3개야. 시스템도 할 수 있는데 HR 권한도 갖고 있는데 일반 유저도 돼. 여러분들 이런 거잖아요. 자, 내가 기한서도 쓸 수 있는데 기한서를 사인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거잖아 지금. 그래서 이 권한이 us 이렇게 한꺼번에 들어가 있어. 그럼 얘를 뭘로 만들어야 된다고? 어레이로 만들어. 이거 쉽죠? 왜냐면 우리가 스플릿이라는 걸 배웠어. 그죠? 그럼 스플릿을 뭘로 만드는데요? JCF만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그걸 아까쯤에 그 코드가 길었던 게 얘를 지금 보시면 심플, 그랜티드, 어스리티 얘로 만들어줘야 되잖아. 그걸 만들어줬던 거예요. 그래서 얘가 들어가면 이렇게 돼 있다면 이렇게 돼 있다면 얘가 바꿔줘야 되니까 얘를 스플릿을 통해서 스플릿을 통해서 립을
통해서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스트링 us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만들면 요렇게 만들어지겠죠. 이렇게요. 그죠?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자동으로 바꾸는 애가 누구예요? 요거에 됐죠? 그 다음에 얘를 그냥 바꿀 수 없으니까 얘는 그냥 사용하시는데 얘를 변경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얘가 여기 가로 하나 빠졌네요. 아 아니구나 이렇게 됐구나. 자 됐고 그래서 얘를 simple granted asleged로 만들어주는 애가 얘예요. util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assertity 그 다음에 util 해주시고요. utils 해주시고 점 하신 다음에 create 그 다음에 assertity 그 다음에 list라고 하는 애를 사용해서 얘를 넣어주시면 array 값을 넣어주시면 이렇게 넣어주시고 여기다가 us를 넣어주시면 얘가 변경됐던 거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여기서 서버를 다시 한 번 더 돌려보세요. 콘솔을 좀 크게 키운 다음에 다시 한 번 돌려볼게요. 자, 오른쪽 버튼 run as 자 스프링 부트 앱 눌러보세요. 되셨나요? 자, 그럼 뭐가 안 떠요? security generate 패스워드 안 뜨죠? 됐죠? 그러면 뭐예요? 아까쯤에 보셨던 얘가 컴포넌트가 잘 만들어졌다. 또 컴포넌트 안 썼으면 당연히 걔 또 뜨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DB를 지금 잠깐 보시면요. DB를 잠깐 보시면 저희는 멤버 T로 하고 있습니다. 어디 갔냐? 어디 갔지? 슉! 멤버 T. 자, 멤버 T 테이블을 보시면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사용자, 그러니까 유저 1이라고 하는 애는 111의 유저, 그 다음에 유저 2는 사용자 2의 유저, 그 다음에 어드민은 관리자에 이렇게 들어가 있죠. 됐죠? 그래서 암호화 돼 있는 얘가 111인데 저희가 비스크립트를 통해서 바꿔놨죠. 그래서 요거를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화면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거 로그인 한번 엔터 치시면 여러분들이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하는 거 저희가 만들어 놨고요. 사용자 로그인 처리 해놨고요. 저번 동영상이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저희는 유저 1부터 해봅시다. 자, 이름이 대문자입니다. 유저 1. 자, 그 다음에 1111 해볼게요. 1111. 자, 그 다음에 로그인 한번 눌러봅시다. 자, 됐죠? 자, 뭔가 오류가 떴습니다. 자, 이렇게 떴네요. 패스워드 여기 보이세요? You have enter password with no password encode. 지금 뭐요? 패스워드 인코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애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텐트 자기 사용할 거면 you should prefix에 뭐 해줘야 된대. 뭐 요 얘기가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저 2에 DB에 있는 요 값을 복사하셔서 여기다가 한번 넣고 로그인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지우고 갈게요. 다시요. 자, 보이세요? 똑같은 거 떴죠? 되셨죠? 그 이유는 뭐예요? 아, 얘를 사용하면 패스워드 인코드가 디폴트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사용할지 안 할지를 반드시 설정해 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되셨나요? 그 작업을 또 해줘야 되겠죠. 그 얘기예요. 자, 됐습니다. 됐구요. 자, 그래서 자 들어가셔서 요거는 꺼주셔도 되고요. 이제 보셨으니까. 자, 저희가 시큐리티 쪽에 하나 만들게요. 시큐리티 쪽에 자, 오른쪽 버튼 U 해주시고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주시고요. 노 패스워드 인코딩을 하나 만들게요. 패스워드 인코딩
자, 뭐 만든다는 얘기예요? 아, 패스워드 인코딩을 사용하는데 패스워드 인코딩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로그인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럼 유저 1은 111 치면 들어가겠지만 나머지 애들은 안 들어가겠죠. 물론 그냥 값 비교한 건 그냥 그만큼 넣으시든지. 근데 그 외운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죠. 자, 그래서 얘는 당연히 add 하신 다음에 임플리먼트 하신 다음에 패스워드 인코드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패스워드 인코더라고 하는 애를 임플리먼트 받으시면 오버라이드 하시면 되고요. 되셨죠? 오버라이드 됐으니까 자동으로 사용할 거고요. 얘는 뭐 하실 건 없습니다. 자, 여기다가 자, 인코드에 얘가 입력받는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얘가 입력받는 애고요. 매치는 누구예요? 내가 갖고 온 값, 입력받는 애가 얘를 사용해서 시큐리티죠. 시큐리티가 갖고 있는 패스워드 인코드를 통해서 다시 도포하신 다음에 걔랑 같냐라고 판단한다는 트루풋을 보내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근데 우리는 위에 거 그냥 사용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위에 거에다가 그대로 로우 패스워드를 갖고 왔다면 차 시퀀스는 스트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투 스트링으로 그냥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문자열 비교를 만드시면 되겠죠. 점, 투 스트링, 그 다음에 점, 이퀄스, 그 다음에 패스워드 인코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뭐예요? 그냥 비교되는 값이 인코드 돼서 매치를 처리하는 게 아니고 TV에서 갖고 온 값이 111이야. 내가 넣은 값이 111이야. 자, 같아? 끝나겠죠.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설정이 지금 임플리먼트가 되어 있으니까 갖다만 써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저희 컴피그에 들어가셔서 자, 위에다가 빈을 주입해주면 그냥 끝나게 되겠죠. 그래서 골뱅이 빈 뭐 밑에서 쓰셔도 되고요. 자, 빈 해주시고 퍼블릭 그 다음에 얘는 패스워드 인코드고요. 자, 여기 있죠? 패스워드 인코드. 자, 얘가 인터페이스예요. 맞죠? 근데 저기서 오버라이드 해놨죠? 스프링의 특징이죠? 뭐예요? 만약에 주입되는 애가 어느 곳에서 뭔가 오버라이드 돼 있어. 그럼 그 값을 갖고 오죠. 왜냐면 타입 기반이기 때문에. 되셨죠? 자, 엔터 치시고 자, 그 다음에 패스워드 인코드 들어왔으면 여기다가 로그인 패스워드 인코드라고 할게요. 인코더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가 사용할 라인은 누굴 사용하겠다? 얘요. new no 패스워드 인코드를 나는 기본으로 사용하겠다 라고 하시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얘가 사용하는 빈이 뭘로 바뀌어요? 얘로 바뀌겠죠. 그럼 뭐예요? 얘는 그냥 스트링 비교하는 애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패스워드가 인코드 되어 있지 않아도 사용할 수가 있는 애가 되겠죠. 자, 됐고요. 자, 여기다가도 주석 처리 하나 해드리고 자, 얘는 시큐리티 뭐야 이거 시큐리티 그 다음에 패스워드 인코딩을 자동으로 등록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있도록 한다. DB의 즉 뭐요? 즉 DB의 정보를 그대로 사용.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자, 됐고요. 자, 저장 누르신 후에 자, 이제 다시 들어가셔서 자, 전 다시 좀 돌릴게요. 다시 돌리는 이유는 별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수업해야 되는데 계속 세션이 혹시나 생겼을까 싶어서 계속 하는 것 뿐입니다. 자, 들어오셨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아까쯤에 있었던 유저 1이었고요. 얘는 111로 돼 있었잖아요. 자, 1111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로그인 하시면 로그인하고 페이지 됐죠. 되셨죠? 됐죠? 근데 이제 뭐야? 유저 2는 안 되겠죠. 왜냐면 유저 2는 1111이 시큐리티에 비시크립트로 인코딩돼서 매치스로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될 거예요. 자, 로그아웃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로그인 할게요. 유저 2번이고요. 자, 1111입니다. 로그인. 자, 그럼 뭐요? 안 되죠. 물론 로그인 한 다음에 에러 페이지도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그래서 이제 뭐 할까요? 아니다. 우리는 시큐리티 쓰는 김에
비시크립트, 왜냐면 회원 가입 때는 얘를 설정해 주셔야 뭐 암호화돼서 입력이 되거나 이럴 건데, 그러니까 회원 가입은 암호화를 시켜서 만들어 놓고 로그인 할 때는 얘를 사용하시면 당연히 나네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시큐리티가 사용하는 BC 패스워드 인코드를 그냥 기본적으로 사용하겠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가셔서 여기 보면 얘를 주석 처리하시고 내려가셔서 꼭 똑같이 빈으로 해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지금 오버라이드 돼 있는 요 객체를 갖고 와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디폴트를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패스워드 인코드, 그 다음에 얘는 패스워드 인코드 더,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리턴, 그 다음에 new, 그 다음에 bcrypt, 조금 bc래, bcrypt 패스워드 인코드, 요거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럼 뭐요? 암호화 되어 있는 패스워드를 인증으로 사용하겠다라고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럼 뭐요? 이제 유저 1은 1111이니까 안 되겠죠. 하지만 뒤에 있었던 유저 2는 bcrypt로 뭐요?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저장 누르시고, 자 여기다가 유저 1 로그인 되는지 한번 볼게요. 1111, 얘는 뭐요? 안 되겠죠. 로그인 됐죠. 자, 유저 2로 해볼게요. 유저 2, 그 다음에 1111 로그인 됐죠. 요게 암호화 방안이었습니다.